이번에 엔비디아 CEO 젠슨왕이 컴퓨텍스 2024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투자할 만한 데가 조금 더 생겼네? 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6월 5일날 열리는 생성 인공지능 포럼이 컴퓨텍스 2024인데요. 어제 젠슨왕이 기조연설을 했고 오늘은 AMD 리사수, 내일은 퀄컴 대표, 6월 4일은 인텔의 팻 갤싱어가 연설을 합니다. 어제 젠슨왕이 한 발언을 보면요. 생성형 AI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올려놨는데요. 앞으로 이제 다른 기업들 대표가 얼마나 이 분위기를 띄워놓을지에 따라서 AI 관련 주가에도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어제 젠슨왕의 발언을 보면서 생성형 AI 다음 투자처가 어디가 될지에 대한 힌트들도 던져줬습니다. 우리가 생성형 AI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 뒤에 더 무서운 것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그거를 이야기했고 다음 투자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젠슨왕이 한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새로운 AI 플랫폼 루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제가 느꼈던 것들 중에서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AI 다음에 대한 것들을 보여줬었어요. 헬스케어라던가 제조업,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물류에서 어떻게 AI가 활용될 건지, 엔터테인먼트에서 어떻게 AI가 활용될 건지, 뭐 예를 들어 영상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보여줬었는데 AI 다음에 로봇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여기에서 훨씬 더 AI를 많이 써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암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AI 다음에 이제 로봇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로봇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주가도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 기업을 또 산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과정에서 수혜를 보는 회사가 또 나올 겁니다. 그거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젠슨왕의 발표를 결론을 내면은 AI와 컴퓨팅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블랙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올해 말에 양산이 시작된다는 말을 했어요. 원래는 올해 중반부터 양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양산을 하려면은 HBM이 그만큼 속도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블랙웰 성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는데요. B200 모델이 H100 GPU와 비교해서 최대 80%가 더 높은 계산 처리량을 보여준다라는 것들도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GB200에 대한 자랑을 좀 했죠. 블랙웰 GPU 2개랑 그레이스 CPU 하나를 막 합친 거, 이 슈퍼칩이 나오게 되는데 H100 대비 훈련 성능이 4배 이상 높고 추론 속도가 30배 이상 증가한다라는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웰 기반 제품들이 2024년 말에 나온다. 주로 고객들이 어딜까요? 아마존이라던가 구글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죠. 이걸 사서 얼마나 효율적인 생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클라우드 회사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내고 어떻게 돈을 벌어 들일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나와야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관련 기업 중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우선 블랙웰 양산 시기에 맞춰서 HBM도 양산이 돼야 됩니다. 알다시피 SK하이닉스가 수혜 기업이 될 거고요. 삼성전자도 상황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올해 실적에서는 반영이 안 될 것 같고 빨라야 내년 실적에서 반영되지 않을까. 블랙웰은 2년 전에 출시된 호퍼보다 성능이 5배가 더 높아요. 그리고 전력 소모가 35%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능이 올라가면서 전기를 적게 먹는다. 우리가 생각했던 주식 하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전력주인데요.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어느 지점부터는 전력 부족에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앞다퉈서 전력 확충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일시적인 정체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I 발전 속도가 잠깐 정체되는 구간이 나올 거라 봤었습니다. 그런데 전력 소모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 정체 구간이 없어지겠죠. AI 데이터 센터는 많이 늘어나는데 그거 대비 전력은 그렇게 되면 전력 인프라를 생각만큼 많이 공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기 쇼티지가 생각보다 적게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최근에 많이 올랐던 전력주들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우선 젠슨왕이 말을 한 거지 이게 지금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시간이 좀 남아있고 그리고 정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제품 성능이 좋아지면은 앞으로 더 큰 매출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루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신모델이 2025년 4분기에 양산이 시작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신모델을 1년 텀으로 두는 거예요. 블랙웰 나오고 1년 뒤에 블랙웰 울트라, 그 다음이 루빈, 그 다음이 루빈 울트라, 이렇게 되면서 계속 꾸준히 신모델을 더 비싸게 판매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기업들도 수혜를 보게 되는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쳐놓은 것처럼 3나노 기술이 도입되고 레티클 크기가 늘어나면서 수혜를 보는 부품 기업들이 나오겠죠. 기판이 늘어나면서 HBM이 더 많이 들어가게 돼요. 메모리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겠죠. 젠슨왕이 밝힌 새로운 정보가 이제 루빈 GPU인데요. HBM4를 활용할 예정이라는 뉴스입니다. 전력 효율성 때문에
루빈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더 커진 것 같아 보이는데, 현재는 HBM3E를 활용하고 있는데 2025년 후반에 대량 생산이 되면은 이제 HBM4로 교체를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루빈에는 HBM4가 8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나오는 루빈 울트라에는 HBM4가 12개가 들어가겠죠. D램 시장에서 지금 HBM 비중이 작년에 8%였고요. 올해 21%, 내년에 30%를 넘길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HBM이 점점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향후에는 HBM을 잘 만드는 메모리 업체가 독식하는 시장이 될 수 있다. 과거처럼 D램이랑 낸드 잘 팔아서 버는 돈보다 HBM 팔아서 버는 돈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 향후에 HBM 가지고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우선은 HBM에서는 하이닉스가 유리한 고지에 있지만 HBM4로 넘어가게 되면 삼성이 역전할 수도 있어요. 기존의 HBM 구조랑 4세대 HBM 구조가 달라서 그런데요. 기존은 GPU랑 HBM을 수평으로 쌓았습니다. 그런데 6세대 HBM4부터는요, GPU 위에 HBM을 얹어버려요. 그 사이에 있는 베이스 다이가 단순한 받침대가 아니거든요. 이게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는 연산까지 해야 돼요. 그럼 베이스 다이의 능력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시대는 메모리와 GPU의 데이터 운반 효율이 증가하는 이 베이스 다이가 중요한 게, 메모리와 GPU의 데이터 운반 효율을 증가시키거든요. 그래서 직접 붙여놓은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전력 소모도 줄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새로운 기술 도전이 필요하겠죠. 삼성전자가 역전할 수 있는 타이밍이 한 번은 나올 거라 보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TSMC랑 하이닉스의 조합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실생활 어디까지 접근할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로봇에 대한 비중을 많이 뒀었어요. AI와 로봇이 만나면은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AI의 발전은 로봇 시장 발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테슬라가 이 로봇 시장을 뛰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로봇 시장이 그동안 보면 하드웨어에 치중한 회사가 있고 AI를 활용하려는 회사로 나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후자에 가까운 회사죠. 이번에 젠슨왕이 발한 걸 보면은 AI가 얼마나 지금 로봇 시장에서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로봇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로봇 회사에 투자한다면 하드웨어 위주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AI를 기반으로 활용하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를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젠슨왕 연설에도 투자 힌트가 많았었는데, 향후에 AMD, 인텔, 굵직한 CEO들이 던지는 힌트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AI를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이제 어떤 기술로 갈 건지를 이제 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술과 관련된 회사들을 같이 떠올리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냥 다 이해하고 그냥 그대로 듣고 나서 주식을 생각 안 하면 안 돼. 그렇게 안 하면은 이미 주가가 오르고 그 기술이 엔비디아가 말하는 미래였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결국 그거를 보고 들어간 사람들은 끝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보자마자 투자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공부를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연설을 듣자마자 관련주 딱딱딱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면은 관련주가 생각이 안 나게 되고 결국은 엉뚱한 주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력 소모가 예상보다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나오기 시작해요. 엔비디아는 전력을 많이 먹고 나머지 회사들은 전성비라 그래서 전력을 적게 먹을 수 있도록 설계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마저도 전력을 적게 먹는 설계를 한다는 얘기는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전력주라던가 소형 원자로 주식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쾌한 소식들이 아니었던 거죠. 이번 주 주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뉴스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